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알파홀딩스가 10대 1 감자 발표를 했죠. 자,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예상을 할 수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감사 보고서가 나오고 재무제표가 나오면 어느 정도 그것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뭐 그건 어차피 이제 지난 일이 돼버렸고, 이 감자 이후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이 주가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죠? 네, 요거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다른 기업의 사례도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귀담아 들으시고 감자 발표에 이은 전략을 한번 잘 짜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영상의 후반부에는 이 대박을 낼 수 있는 종목, 트럼프 관세권에서 좀 벗어나 있는 종목. 네, 요걸 하나 찾아서 요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거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알파홀딩스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알파홀딩스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을 꾸준하게 드릴 거예요. 매일은 못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뭐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실 거고 그럴 겁니다. 그런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또는 자세한 부분은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도와드립니다. 영상을 드리지만은 이거는 좀 한계가 있어요. 타이밍이 늦고 텔레그램 방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앞에다가 알파홀딩스 입장,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더 좋겠어요.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10대 1 감자 한다고 그랬어요. 10대 1 감자. 자, 10대 1 감자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그러면 감자 기업들은 사실 감자를 10대 1로 하면은요. 감자 되기 전에 거래 정지되기 전에 주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다시 거래 재개가 될 때 10배 정도로 이제 높게 해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총은 사실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그죠? 하지만 부실 기업들이 감자하기 때문에 감자된 이후에 주가가 감자 발표를 하면 주가가 밀려요. 이런 식으로. 근데 계속 밀리는 것만은 아니고 밀리다가 이런 식으로 되다가 거래 정지가 되잖아요. 그랬다 거래 재개가 되면은 일시적으로 쭉 오르는 그랬다가 좀 밀리는 그런 패턴, 1번 패턴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또 굉장히 시세가 좋은 2번 패턴으로 가기도 합니다. 다른 기업의 사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센디오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 이 기업도 감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감자를 발표하고 나서 이게 저걸로 볼게요. 수정을 안 한 겁니다. 수정을 안 한 걸로 보겠어요. 여기서 이제 감자 기준가가 나오고 기준가 대비해서 출발했다가 조정받는 척하다가 계속 오르는 패턴이 나왔죠. 그러니까 해당 기업의 어떤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작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센디오는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어요. 네, 반면에 SGA라는 종목도 이제 감자를 했죠. 감자를 했는데 거래 정지됐다가 거래 정지되기 전 주가보다 크게 올랐다가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꺾였죠. 시원찮아요. 이 두 가지 상반된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알파 칩스가 과연 어떤 패턴을 보이느냐는 몰라요. 하지만 거래 정지됐다가 재개가 될 때는 큰 시세를 한 번씩은 낸단 말이에요. SGA는 이만큼. 그리고 아까 아센디오는 이런 식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걸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알파 홀딩스 같은 경우가 일단 이렇게 두드려 맞았잖아요. 발표하고 나서. 자, 발표하고서 두드려 맞고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에 저점을 찍을지 몰라요. 뭐 어느 시점에 저점을 찍을지 모릅니다. 저점을
뭐 여기일 수도 있고요. 1번 여기일 수도 있고, 그런 연후에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 매매 거래 정지돼서 거래가 안 되다가 거래 재개되면 이런 식으로 띄웁니다. 초반에. 요때 여러분들이 어떤 매도 찬스를 생각하실 수도 있고, 상황이 좋다면 더 끌고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발표하고 나서는 좀 밑으로 밀려요. 이런 식으로 밑으로 밀립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매매 전략을 수립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SJ 같은 경우도 발표하고 쭉 밀었죠. 초반에 뭐 며칠 밀었다가 반전이 그래도 빨리 나왔네요. 그죠? SJ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아센디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센디오는 발표하고 밀었다가 계속 밀었어요. 그러니까 감자를 딱 한 다음에 감자 직후의 주가 움직임도 딱 두 종류죠. 두 종류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해당될지 여부는 우리가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다시 바로 회복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요. 대개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됐다가 정지됐다가 이렇게 끌어당긴단 말이죠. 다시 재개가 될 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패턴이다 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줄여서 저점을 찾아서 그런 저점에서 다시 재매수를 한다면 평균적인 매수 단가는 낮출 수 있어요. 그래 놓고 평균적인 매수 단가가 낮춰졌으니까 아무래도 갖고 있기가 좀 낫겠죠. 그리고 감자 이후 재상장돼서 반짝할 때, 이때 다시 한번 판단하고요.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이게 여러 케이스가 있어서 사실 어떤 케이스로만 전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제가 봐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고 사인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물론 영상도 보지만 영상은 늦으니까 이 번호로 알파홀딩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연락하기가 좋잖아요. 아니면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란 말이에요.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고요. 앞에 종목명도 좀 붙이셔서 알파홀딩스 입장 이렇게 하면 더 좋죠. 그럼 제가 가늠을 해서 타이밍을 딱딱 말씀을 드리면 되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지금 감자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법인세 차감전 순손실률이 좀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재무구조를 좀 견실화하고 법인세 차감전 순손실률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감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문자를 꼭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세요. 저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대박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몇천 프로, 10배, 20배 막 이렇게 허황된 말씀을 드리는 대박주는 아니고요. 우리가 한 50% 정도 시세를 낼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10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박주입니다. 허황된 대박주에 대한 꿈은 버리는 게 좋고요. 이 종목을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주가는 대개 8,000원에서 한 5,000원 선 정도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예요. 그리고 변화가 너무 많은 중소형주이라기보다는 대형주 섹터에서 골랐습니다. 시총은 7천억에서 1조 3천억 정도의 종목이에요. 자본 총계는 한 1조 5천억에서 2조 5천억 정도의 안정적인 구도를 갖고 있는 그런 대박주입니다. 우리가 우량한 종목에서 선택이 좋죠. 그 종목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투자 기간은 2 내지 4개월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핵심은 그럼 뭐냐?
네, 여러분들 뭐 상호관세 이 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이 상호관세 악재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모멘텀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대형 정책의 수혜가 있습니다. 초대형 정책인데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러면서 대박을 내야지 불안정하면서 대박을 내는 것은 상당히 그 반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중에서 골라봤어요, 여러분.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주봉 차트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주봉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입니다. 네. 이미 대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급등을 해버린 것은 필요가 없어요. 하락에서 상승 전환하는 초기 단계의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런 종목이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수급을 우리가 봐야죠. 근데 뭐 외인 기관이라든가 이런 메이저 수급이 일단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수급을 보면 이런 정도 모습입니다. 이미 초록색의 기관은 매집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인 순매수 전환 초기 국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와 같이, 그죠? 네, 외인이 빨간 선이죠.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전환 초기 국면이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은 계속 매수를 해 들어갈 거고 외인들이 이제 사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니까 이게 아주 그 아다리가 맞는 거죠, 여러분. 그죠? 네. 그럴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네, 요걸 좀 보셔야 되겠고요. 실적을 보면은 자, 여기 좀 흐릿하게 보이지만은 꾸준하게 실적이 점증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그 2022년도 요때죠, 요때. 예, 요때부터 턴어라운드 흑자 반전해서 이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게 좋죠. 그리고 상호 관세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강점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선 치르게 되죠, 여러분. 이 대선 관련해서 정책 수혜가, 국가적인 건의 정책 수혜가 나올 겁니다. 예.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대선 관련 정책 수혜까지 지금 현재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크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총에서 대변신을 확약을 이미 했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그 주주총회 공시에서 주주 환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그런 건에 확약을 했어요. 그리고 지배구조도 대폭 개선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주주 친화적인 모멘텀까지 작용이 되면서 주가를 올릴 만한 거리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엔화 강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엔화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런 정도로 엔달러 환율 대단히 이제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지금 현재 그 시연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트럼프 들어오고서부터 결국 달러는 좀 약해지고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이권 모멘텀으로 실적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엔화 초강세의 강력한 그런 종목이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에게 꼭 그 진입 시기 그리고 비중 그리고 매도할 때 매도하라. 네, 이런 사인 다 드릴 겁니다. 요 전번으로 대박주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네, 대박주.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입 시점, 비중, 그리고 매도 시기까지 해서 확실한 수익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전번으로 꼭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